결혼은 정말 현실이라는 생각에 인생의 큰 기로에서 너무 고민되고 힘들어 글을 써봅니다. 남친과 만난 지는 올해 7월이면 8주년이고 각자 회사 생활을 하다 자영업을 같이 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우고 헤어지려 한 적도 몇 번 있었지만 같이 일하다 보니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면서 데려온 출퇴근도 같이 하는 저희에게는 자식 같은 강아지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이어져 왔네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함께해온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남친 어머니께서 설명절을 앞두고 인사차 먼저 전화를 하시면서 결혼에 대해 말씀하셨고 기약 없던 결혼도 그제서야 하나둘 알아보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집도 같이 알아보고 여러모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던 중 문제가 터져버렸네요. 갑작스러운 남동생 여친의 혼전 임신으로 인해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중간 설명을 더하자면 저희 집은 부모님 두 분 다 법조계 쪽 직업을 가지고 있으시고 경제적 형편이 여유로운 편입니다. 남친의 가정 형편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살던 집과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온 후 결혼 자금으로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 했던 금액을 들었을 때도 5천만 원 정도가 다였고요. 같이 살 집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남친이 모아둔 돈도 아예 없었기에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선에서 최대한 준비하고 양가 부모님들껜 최소한의 도움만 받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결혼을 미뤄야겠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였고요. 동생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결혼할 때 도와주신다는 그 돈이 동생한테 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동생이 갑작스럽게 먼저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은 이해하지만 갑자기 김이 빠져버린 그 상황 자체가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해서 남친에게 한참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이렇게 돼서 상황 자체가 서운하긴 하네 하고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더니 동생이 결혼을 하면 축하를 해줘야지 왜 서운하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 생각하는 척하면서 배려라고 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이건 서운해하는 네가 이상한 거야. 하고 말하더군요. 저는 이때가 아니면 결혼은 못하겠구나 하는 게 보였는데 너무나 당연한 관계가 되어서인지 남친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당시 며칠 동안 싸우면서 남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남친이 쏘아댄 말들로 인해 남친과의 관계도 결혼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동생의 결혼식을 마치고 난 후 그 다음 해에는 조카의 돌잔치까지 가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못된 건지 웃으며 참석은 했었지만 온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축하는 못하겠더라고요. 명절 이외에 가족끼리 모이는 식사 자리에 한 번 초대할 만한데 단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조카가 태어난 이후로 조카 사랑, 손주 사랑으로 모든 게 다 동생네에 맞춰지고 저희의 결혼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네요. 저도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그 자리를 뺏긴 느낌이라 저도 모르게 질투나 소외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최근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내년에 퇴직을 하시기에 제 결혼을 기다리셨고 말씀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근데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이제는 결혼을 서둘러 하길 원하시며 딱 정해서 올 10월쯤에는 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해서 남친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할 거였으니 아빠를 생각해서 올해 좀 서둘러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냐고요. 그러니 부모님께도 말씀드려보라고.
해서 남친이 부모님께 올해 결혼을 하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올해 초에 이사를 했는데 그전 집이 안 팔려서 도와줄 돈이 없다 하셨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네요. 집이 팔려야 도와줄 수 있는데 답답하다 했답니다. 당장 서두르면 식장만 예약하면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던 결혼식이었는데 또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참고로 전에 살던 집은 공시지가 7,500으로 낡고 오래된 작은 집입니다. 이번에 이사하신 집도 1억이 조금 넘어가는 신축 작은 집인데 결혼시킬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적어도 이번에 이사를 꼭 하셔야 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금 아니어도 결혼은 할 것 같은 당연한 사이이니 저희 결혼을 아예 뒷전으로 두신 건지 제가 그 집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정 때문에 일 때문에 질질 끌려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남자는 다 똑같다 생각하고 오래 만났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결혼을 생각하며 세월을 보낸 건 아닌가 싶네요. 동생 먼저 결혼해야 하는 걸 얘기하실 때 어머님께서 미안해 하셨는데 정작 지금에 와서 보니 이렇게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이 계셨다 하는 게 너무 서운하고 속상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이건 진짜 아니라고 하시고요. 저희 부모님은 이미 남친을 오래전부터 가족으로 생각하고 잘 챙겨주시고 좋아하셨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 남자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결혼은 진짜 현실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둘이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판단해서 손보고 형편에 맞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굳이 고생길이 훤한 것 같은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만약 결혼을 한다면 남친 부모님 도움은 못 받는다 생각하고 저희 부모님의 도움과 저희가 벌어둔 돈, 그리고 제 앞으로 대출을 해야 가능합니다. 당장 헤어지는 게 쉽진 않겠지만 이제는 정말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글을 씁니다. 글을 적어 내려오면서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네요. 남친이 정말 미울 때도 많았었고 싸울 때 남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상처도 많이 줬었기에 결혼은 아니라고 100번도 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함께해온 기간이 길었던 만큼 엮여있는 사람들이나 일, 그냥 일상 전부가 달아서 남친을 생각하면 짠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혼은 현실이겠죠. 아무런 대책 없이 계셨던 남친 부모님께 서운해하는 제가 이상한 게 아니겠죠. 어떤 말씀이라도 남겨주시면 새겨 듣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돈도 없는데 여자도 무시하는 그런 집안 남자랑 왜 결혼을 못해서 안달입니까? 법조계에 있다는 집안에서 이런 저자세로 나가나요? 법조계라는 게 무슨 변호사 사무실 건물 경비 아저씨 아닌가요? 지금 쓰니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조계 집안이 저런 남자를 좋아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부모님께 전후 사정 다 말씀드리고 불러다 호통을 치든 헤어지든 의논하세요. 두 번째, 그냥 그 남자나 부모나 글쓴이를 나 아니면 데려가줄 남자 없는 결혼에 안달난 여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급을 당해도 매달려서 결혼할 만큼 그 남자를 사랑하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럼 답이 나올 겁니다. 세 번째, 동생 때문에 결혼을 양보하고도 식사 자리에 한 번을 초대받지 못했는데 그 결혼이 하고 싶어요. 님은 이미 그 집 찬밥 신세입니다. 왜 결혼을 못해서 안달래 하나요?
더군다나 님 집에서만 지원받고 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야 가능한 결혼을요. 당장 그만두세요. 추가입니다. 밤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읽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덧붙여 추가해보자면 우선 그 일이 있고 난 후 당연히 결혼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르게 정리하고 헤어지지 못하는 게 아무래도 같이 하고 있는 일 때문이 제일 큽니다. 제가 먼저 시작했던 일이기에 남친 몫에 돈을 챙겨주고 그만 일하자, 헤어지자 얘기하면 끝이지만 문제는 혼자서는 시스템을 돌리기에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회사 직원을 충원 예정이에요. 아마 남친도 본인이 없으면 이만큼 돌아가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 이걸 무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늘 그래왔었네요. 자존심이 세고 저희 집에 대한 질투나 열등감, 자격지심은 또 어찌나 강하던지 애써 티 안 내려고 해도 다 티가 나더라고요. 그냥 정 때문에 못 헤어진 것도 맞고 엮여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도 맞습니다. 남친이 발이 넓어 일에 도움이 되는 인연들이 있어 헤어지는 게 겁나서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태 남친 부모님 두 분도 성격이 유하시고 나쁜 게 없으니 문제 삼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그 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네요. 사실 전에 살던 집이 팔릴 집이 아닙니다. 근데도 그 집만 믿고 계신 것 같아 답답해서 확인해보니 재개발도 안 되는 지역이더라고요. 88년도에 건물이 지어질 당시 건설사가 압류당하고 정리가 안 된 하자있는 집이라 살릴 수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남친도 그 부모님도 하나같이 대책 없이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 답답하기도 하고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만나온 시간들이 허무하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장녀가 결혼하는데 5천만 원만 도와주실 분들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는데 그 집에서는 그 돈조차 안 나온다네요. 손해보기 싫지만 다 감수하고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5천만 원은 동생한테 양보했던 돈이라는 생각에 저희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친 나이 34, 제 나이 31. 결혼을 급하게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저희 아빠의 퇴직으로 갑자기 푸시가 심해져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해서 서둘러 진행해보려다가 현실만 제대로 알게 된 것 같네요.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언해주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겠습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냥 폐업한다고 하세요. 다른 지역에서 다시 시작해볼까 한다고 슬쩍 말을 던져봐요. 남자 34살에 지금만큼 돈 주는 직장 못 구할 테니 아마 개거품을 물 겁니다. 가진 것 없는 남자들 여자에게 고마운 줄 모르고 오히려 자격지심 피해의식으로 더 후려친다더니 그걸 여기에서 보내요. 시댁도 여자 쪽에서 사업하고 있으니 보태줄 필요 없다 생각하고 니들끼리 잘 살라는 주의 같고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하루빨리 정리하세요. 두 번째, 추가 글을 보아하니 그동안 못 헤어진 게 사업 때문인 게 가장 큰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다 정리하세요. 그러다가 손해보는 결혼을 하게 될 거고 결혼 후엔 그 사업체마저 남친인 남편에게 다 뺏길 듯 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남의 약점 잡고 갑질이나 하는 인성 존못남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